인공지능 역사에도 겨울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가 그 시기였죠. 당시 인공지능 연구 프로젝트는 대부분 정부 지원에 의존했습니다.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인공지능 연구 결과가 기대치 이하였죠. 언론의 냉소가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정부 연구 지원비가 끊겼습니다. 이렇게 20년이 지난 이후 뉴욕타임즈는 2005년에 인공지능의 봄이 천천히 찾아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인공지능의 봄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구글 검색 서비스, 페이스북, 이 두 개 서비스 뒤에는 인공지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이폰의 쉬리의 음성 인식 기능, 인공지능의 대표적 기능이죠. 앱의 시대에서 보세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어 처리가 바로 이 보세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 인식 기능,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스마트폰 확산과 더불어서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인터넷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의 뒤에 숨어 있는 인공지능 성능이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격차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근심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2016년 4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맨하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맨하탄 프로젝트는 2차 세계대전 말기 미국이 핵폭탄 개발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것의 이름입니다. 핵폭탄 개발을 위해서 유럽의 많은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2015년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중국의 바이두 이 4개 기업이 인공지능 기업이나 인력을 매입하는 데 85억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85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약 10조 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6년 초에 런던에 위치하고 있는 스위프트키라는 기업을 인수했는데요. 스위프트키는 문자 자동 입력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기능입니다. 애플은 2015년 영국 케임브리지에 소재하고 있는 보칼 IQ라는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리의 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존은 2013년 케임브리지에 있는 앱이라는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시리와 유사한 알렉사라는 서비스를 아마존은 가지고 있고 앱이는 이런 알렉사라는 인공지능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죠. 그리고 2016년 페이스북은 베를린과 파리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인공지능 학자들이 페이스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기업들이 유럽의 인재들을, 인공지능 인재들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15년 구글은 검색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검색 광고의 효율성이 1% 이상 증가했다라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1%의 경제 효과 얼마일까요? 2015년 구글의 검색 광고 매출은 670억 달러에 이릅니다. 674억 달러의 1%, 다시 말해 6억 7,400만 달러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벌어들인 거죠. 이 6억 7,400만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면 7,850억 원입니다. 구글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2015년 7,850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거둬들인 겁니다. 이렇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위해서 인재만 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데이터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도 네트워크 효과가 있고 승자 독식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 서비스를 우리가 예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이용자가 사용하다 보면 수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이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페이스북의 기계학습이 진화합니다.
페이스북의 인공지능이 진화합니다. 이렇게 진화한 인공지능은 페이스북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향상된 서비스를 이용자들은 더욱더 이용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용자들이 더욱더 페이스북을 이용하게 되면 더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데이터와 서비스와 인공지능이 순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순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데이터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연구하면 그 퍼포먼스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에 반해서 데이터 네트워크가 없는 연구소에서 인공지능을 진행하면 그 퍼포먼스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공지능의 기술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공지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데이터 생태계의 규범과 성장 전략입니다.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미흡한 점이 많지만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데이터 주권은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규범 체계입니다. 2015년 유럽연합 법정은 미국 기업이 유럽 시민의 데이터를 미국에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는 세이프 하버 협약이 무효임을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어떻게 이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들이 유럽과 미국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생태계 성장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개발이 기업 스스로의 몫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한국 기업들도 자연어 처리, 이미지 인식 등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공지능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결국 경제 문제입니다.